네, 더뉴고 8번째 시간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량 1위 또 오명을 썼습니다. 참. 김 박사님,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1위래요.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네. 왜 이렇습니까? 저는 뭐 이 네. 기사를 다 접했을 때 네. 우선은 이 온실가스라는 게 사람들이 살면서 배출하는 우리 이산화탄소 및 여러 가지의 이제 부분인데 경기도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일정한 부분 당연하지 않나. 아무래도 생활 배출물이 가장 많은 지역이 사람이 많다 보니까 생활 배출물이 당연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인구 기준으로 가면 뭐 이건 당연한 결과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또 크게 이야기를 하니 네. 굳이 이거가 굳이 이렇게 기사로 나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네. 살짝 가져봤고요. 네. 뭐 이게 하루아침의 일은 아니고 사실 늘상 있는 일이고요. 이 지금 온실가스 배출량 1위도 뭐 제가 이제 한번 이게 왜 1위지라고 해서 한번 살펴봤더니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구까지 계산해갖고 다 봤을 때 1위고 그렇지 않으면 뭐 3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위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그 에너지 관련으로 해갖고 그 화력발전소 있는 지역이 1위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에너지를 이렇게 살기 위해서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그걸 위해서 배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모든 것들 기준을 잡아갖고 우리가 온실가스라고 해서 경기도가 굳이 이거 물론 뭐 더 줄일 수 있는 노력이 당연히 동반돼야 되겠지만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할 정도일까라는 의문을 저 스스로가 한번 좀 가져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제 정확히 이야기하면 요것은 3인데 최종 에너지 소비 기준으로 1위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한 거예요. 네. 현 의원님 어떠세요? 네, 저도 원인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안원사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실질적으로나 그 온실가스를 제일 많이 배출하는 충남이에요. 거기는 우리나라 그 화력발전소의 반이 충남 지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서 많이 그 온실가스 배출하는데 그걸 에너지를 쓰는 게 우리 경기도민이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온실가스 뭐 소비라고 해야 될까요? 많이 배출한다고 그렇게 이제 데이터가 나온 거고요. 반대로 이게 친환경적으로 있는 다른 그 경남 지방이나 부산 지역은 온실가스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부산 경남이 친환경이 앞서가는군요. 친환경이라기보다 거기는 주로 원전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온실가스 배출이 아무래도 타 시도에 비해서는 적기 때문에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환경부에서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탄소 절감 방안을 내세운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생활 소비 패턴을 좀 바꾸자는 좀 캠페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캠페인이 사실 우리 종이컵 놓여 있는데 종이컵 대신에 이렇게 텀블러를 사용을 해라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장이나 마트에서 비닐봉지 말고 이제 장바구니나 에코백을 이용을 해라.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가전제품을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가까운 거리는 뭐 이왕이면 자가용 대신에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걷거나 하고, 유리병과 캔 등은 이제 분리 배출해갖고 이거 재사용될 수 있게끔 가지고 가는 부분하고, 또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부분, 그 다음에 오래 사용하지 않는 이제 가전제품을 집안에서 플러그 뽑아내는, 플러그 뽑고 하는 행동을 실천을 하면, 그게 이제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운동해서 캠페인을 딱 벌여놨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연계되는 부분인데, 그럼 온실가스를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경기도에서 이런 활동들을 더 많이 하면 온실가스가 준다 뭐 이런 논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 꾸준히 하고, 또 이게 산업재해에서 많이 나오는 그 온실가스 부분이 그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기업 관리해갖고 배출량 관리를 따로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관리해주고 하면 뭐 충분히 오명 벗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 스마트 도시문화연구소 소장님이시니까 연계되는 부분이 많죠. 연계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요. 저희가 이제 뭐 이런 도시 서비스 관련 부분에서는 마찬가지예요. 대중교통 뭐 자가용 타지 않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대중교통을
정말 이렇게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내가 몇 시에 예. 차가 오는지, 어디 가면 어떻게 연계하는지까지 뭐 스마트폰으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뭐 기후 환경도 지금 뭐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 온실가스하고 일정 부분 이게 기후 환경 변화하면은 미세먼지 자가용 네. 이게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계돼서 뭐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일상생활 하나하나가 다 도시 안의 생활이기 때문에 네. 뭐 지금도 딱히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대책은 지금 환경부에서 제시한 그런 대책 수준이 어느 정도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연계해서 좀 아까 현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원전 관련 네네. 이 윤석열 정부는 이제 탈원전 폐기, 네. 친원전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환경 친화적이냐? 네. 이 대목에 대해서 또 물음표를 짓는 분이 계세요. 저는 현재까지로선 대안이 원전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성비 좋은 그 에너지 생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신재생 에너지라고 주로 하는 게 뭐 태양광 사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뭐 원전 그 시설이라든지 원전 가동하는 거에 못지않게 들어가는데 원전의 효율이 100이라면은 그 신재생 에너지는 30% 정도밖에 지금 그 효율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또 뭐 지난 정부 때 우리가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네. 신고리 원전 준공되는 데 있어서 지연되면서 국민적인 갈등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비용 문제도 많이 발생했던 그런 걸 생각하면은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 박사님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문제가 완전 좋은데 핵 폐기물 이 포화 상태다. 그래서 지금 저장 시설이 마땅치 않다. 이게 지금 아픈 대목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에 대한 이제 자료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게 핵 폐기물 시설이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것들이 뭐 100%가 지금 다 차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아직 여유는 좀 있다고 하고 우리가 그거 관련해서 핵 폐기물 시설을 어떻게 처리할까 국가적으로 계속 논의하고 있는 중인데 당장 지금 차지를 않은 거를 가지고 원전이 전기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뭐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신재생 에너지라는 게 말 그대로 정말 잘 되고 효율이 높으면 좋은데 강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 면에서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그 결과들이 이제 좀 대다수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에너지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우리나라는 바이오 에너지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바이오 에너지 하면은 옥수수 기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외국의 영토가 넓고한 나라들은 옥수수 그냥 발에 깔리고 버리잖아요. 사료로 주고. 근데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옥수수가 어디 있나요? 먹을 것도 없는데 근데 옥수수 가지고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한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비교를 해봤을 때 제가 보니까 그 1kW 전기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 해가지고 좀 뽑아놓은 게 있는데 원전 같은 경우는 1kW를 생산을 하려면 원가가 한 500원 정도, 풍력은 한 4,059원, 태양광은 3,422원 뭐 해가지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저렴하게 전기를 잘 쓸 수 있는 게 사실 원전이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완전히 핵 폐기물 관련해서 사고가 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적이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편리하면 또 사고도 늘 뒤따르는데 그게 대한 안전 대비책하고 향후 폐기물, 핵 폐기물 관련으로 해갖고 처리 시설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가지고 그걸 갖고 또 다른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것도 한 번 더 연구를 해보면 이런 부분들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뭐 한간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 핵이라도 원전 이제 시설에 대해서 종주국이라고 해서 해외에 막 수출도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문정부 때 원전을 거의 중단하다시피 해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내 기술자들이 해외로 굉장히 많이 나가서 현재 원전을 가동하고 싶은데 국내에서는 원전 기술자들이 정말 찾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또 이제 일각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거는 조금 더 잘하게끔 좀 앞으로 좀 방향을 잡아서 가야 되는데 뭐 좀 잘하고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멈춰가 돼버리면 앞으로 진행하는 것조차 뒤로 이렇게 처져 버리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멈췄다가 다시 가는 거하고 가면서 뭔가가 다시 대안을 찾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좀 피실 때
제발 뭐 좀 있다 그러면 멈춰가 아니라 한 번 더 재고해보고 가면서 대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네. 원전에 대한 이슈도 한쪽에서는 정말 엄청 찬성하는 부분이고 한쪽에서는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네.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반대 부분이 따지고 보면 위험한 거거든요. 나중에 폐기물 어떻게 할 건데 이런 부분인데 그럼 반대로 우리 태양광을 막 이렇게 굉장히 열렬히 지지하세요. 그럼 태양광에 다 패널이 달려 있잖아요. 네. 그 패널 수명이 뭐 15년, 20년 이야기하는 그럼 그 이후에 걔네들 폐기는 어떻게 할 건데를 가지고 한 번 더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좋은 거는 계속 개발해서 좋게 가야 되는데 당장 이거는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 해가지고 멈추는 거는 정말 멈춰지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네. 저는 원전 우리나라가 지금 전기 소비량이 굉장히 많은데 원전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데 그렇다고 해서 화력발전 아까 보셨다시피 환경 그 기후변화에서 화력발전이 또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굳이 지금 우리가 갈 수 있는 거는 물론 신재생 에너지 계속 끊임없이 개발하면서 원전 같이 끌고 가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자동차 전문가들도 얘기하는데 우리 그 친환경적으로 전기차를 지금 많이 생산을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그 전기차에 대한 그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친환경적이지 않은 그런 에너지를 자꾸 생산하니까 오히려 그게 더 친환경이지 않다 이렇게 전문가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친환경이라고 해서 전기차를 만드는데 화력으로 해가지고 석탄을 떼가지고 그 전기를 만들면은 과연 그게 친환경적일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아까 그 중요한 건데 그 핵폐기 처리 시설이 현재 약간 지금 한 75% 정도 지금 차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결국은 쉽진 않아요. 네. 어느 지역에서도 핵폐기 처리 시설 우리 지역에 들어온다 그러면 환영할 그 시 도민들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그 협의가 돼서 그 어떤 차후 그 폐기 처리장을 갖다가 장기적으로 봐서 그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어떤 그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걸 좀 생각을 해가지고 한다면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 처리 시설도 그렇게 유연하게 풀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최근에 우리 원전이 그 폴란드 민간 부분 수주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참 저는 아주 희소식이었다고 느꼈어요. EU에서 이 원전을 그린텍스 녹색 분류 체계에 분류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원전이 좀 통과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도 아주 그냥 그 기사를 보고 굉장히 그냥 설레일 정도로 아주 그냥 환영했거든요. 네. 저는 원전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앞으로 EU에서 그 정도로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또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서 분명히 이거는 득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 2009년도인가 바라카 원전 그거 수주하고 나서 지금 13년 만에 지금 최근에 이집트에서 또 수주를 하면서 이제 새롭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증폭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호기를 맞았는데 아까 우리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세계 최고의 기술자들이 지금 그동안에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했는데 이 계기로 인해서 우리가 더 친환경적인 그런 에너지로서 우리 국가적인 해외 수출에도 득이 되고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우리 인력에도 기술력도 굉장히 더욱더 견고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20에서 30%로 높이고 재생에너지는 3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어요. 김 박사님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일정 부분, 효율성 부분에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환경 뉴스, 경기도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온실가스 총 배출량 3위, 최종 에너지 소비 기준은 1위입니다. 지금 전문가들께서는 인구가 1,400만에 가까우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대목이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윤석열 정부의 이 원전 정책에 대해서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토뉴부 8번째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로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 기간입니다만은 주위에 가까이 있는 합동 분향소의 고인들을 위해서 추모의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